그럼 정부 이런 대책을 왜 내는 거예요? 보여주기에.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집값 좀 떨어진 거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업 투자자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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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020년 네. 우리 대한민국 좀 경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악은 좀 지난. 올해는 괜찮을 거예요. 올해는 괜찮을까? 네. 왜냐면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고. 네. 무조건 수출입니다. 수출 안 되면 그냥 나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수출 지금 가장 큰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저 집행 많이 하니까 세금 집행, 슈퍼 예산 집행 많이 하니까 네. 그 돈 뿌리는 동안은 괜찮거든요. 올해는 괜찮다. 미래는 암울하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네. 1.25%인데 네. 올해 기준금리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리기도 쉽지 않고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근데 금리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왜 내리고 금리를 왜 올리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 네.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는 물가 상승이 이제 가팔라지면 네. 경기가 뭐 활성화가 되면 네. 유동성을 좀 해소하려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돈을 풀었는데도 돈이 안 돌죠. 물가가 오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약간 현상이긴 한데 생산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만들면 버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공유경제가 사실은 디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아니에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물가가 좀 오르고 또 경기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그 통화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벽지도 하고 이사집 센터도 부르고 복비도 내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게 이제 도는 거거든요. 지금 거래량 보세요. 완전히 이제 절단 10분의 1 토막 절단 났잖아요. 맞아요. 내수 경기가 돌 수가 없어요. 수출은 괜찮아요. 경기가 안 돌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대적 흐름 때문에 그 디플레이션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리기 쉽지 않다. 조금 내릴 정도? 지난달이었죠. 네. 정부의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네. 잡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집 가격은 네.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집값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집을 뭘로 사요? 돈, 돈으로 사죠. 네. 돈이 어디서 나요? 소득. 벌어서 나죠. 네. 거기다가 대출을 더한다고요. 그렇죠. 집을 돈으로 사는 그 근원은 대출하고 본인의 소득이에요. 네. 전국 집값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전국의 집값 평균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크게 안 올랐어요. 서울만 올랐다는 뜻이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양극화예요. 아.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좀 평당 1억이죠? 네. 앞으로 지금 34억이에요. 거기서 한 40km 이렇게 가잖아요. 평당 1,000만 원 이하예요. 뷰가 똑같은 새 아파트. 곱하기가 지금 막 뭐 그 수치상은 거의 9배라고 나왔는데 그때 실제로 막 10배 넘어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인데. 근데 전 세계 어딜 봐도 그 정도로 심각하게 차이 나는 데는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비정상적인 그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의 사람들이 다주택이라는 전략을 안 선택하고 돈은 쌓이잖아요. 좋은 거 하나 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자금분이 더 확 올려 쏠리게 되죠. 이런 구조, 시스템상에 이제 그 가운데 쏠릴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규제만 쏟는다고 해서 쉽게 한 건 저거예요. 대출 안 해주고 15억 이상에서는 대출 안 해주고 그러니까 9억까지가 40%였나? 그리고 9억 이상에서는 그 초과분에 대한 것만 10%가 뭐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 더 세게 매긴 거잖아요. 강남 집값만 물어보면은 강남 집값에 대한 뷰를 얘기하자면 네. 강남 집값은 지금 PIR로 하면은 한 20배 막 넘어가고 그럴 거예요.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뭐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네.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비싸다는 거지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까 그 금리 있잖아요. 집은 어디서 오는가? 금리가 낮잖아요. 대출 안 해줘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대출 해주냐 안 해주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단에서 이제 받쳐주는 그 배수를 보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낮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역산했을 때는 아직도 예전에는 1부이자, 2부이자라는 게 있었고 미국 교진금리가 막 5%가 넘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1.25인 거거든요. 이게 한 포인트 0.25%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0년간 나눠서 해보세요. 만약에 그거 갖다 10억 내가 대출해서 집 산다고 해봐요. 그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유동성도 많고 그 집을 사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좋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주택 집에 그러니까 유동성의 수요를 갖다가 네. 다주택으로 가게 되면 외곽 쪽하고 좀 골고루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어야 되는 전략이 되니까 네. 지금 다주택자 하면 양도중과 맞아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전략을 쓰시겠어요? 지금 주택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개 있어요. 있죠. 네. 이제 돈이 더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 개 더 살려고 하겠죠. 하나 더 살려고 하겠죠. 은행에다가 그냥 놓는 건 거의 사시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은행 적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옵션에서 빠지잖아요. 하나를 그냥 추가로 하나 더 사겠어요? 아니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더 보태서 또 좋은 거 하나 더 사겠어요? 지금 정책에서는 그냥 좋은 거 하나를. 그렇죠.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김 작가님 아니라 어떤 장관님이든 너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강남에 대한 수요를 외곽으로 빼려면 강남에 있는 좋은 회사들을 있잖아요. 서울 외곽, 김포나 아, 어디 뭐 일산이나 이런 데로 좀 빼야 되는데 강남에다가 다 박잖아요. 강남에다가 모든 그 GTX AC 받고 기업들도 좋은 것들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 소득이 높겠죠. 그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학구열이 높겠죠. 좋은 학군이 있겠죠. 학교 애들도 다 구성원이 좋겠죠. 저 사람도 보면 나도 저기 살고 싶겠다 그 생각하죠. 김 작가님 어디 살고 싶어요? 너무 네. 외통수 대답을 바라는 질문. 여기서 강남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어. 다 강남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야, 지금 강남은 정말 네. 선순환 지역이군요. 그 또 정책도 그렇게 해놨죠. 기업들을 좀 외곽으로 좀 빼고 그 강남의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박는 거를 갖다가 좀 외곽 쪽에 인프라를 받고 하면 네. 강남에 대한 선호도는 좀 낮아지고 그리고 강남 같은 도시들을 외곽에 만들면 돼요. 대표적인 괜찮은 예가 판교예요. 판교. 판교 옮길 때 그럴 때 기업들한테 혜택 많이 줬어요. 송도 갔을 때 기업들 혜택 많이 줬다고요. 중심부에 있는 기업들만 외곽으로 빠도 그 강남에 대한 수요도가 지금같이 높지 않아요. 그건 좀 낮춰줘야 되고 거기는 좀 페널티를 줘야 되고 세금으로 돈으로는 안 돼요. 인간 본성으로 가야 돼요.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강보합, 강남 강보합, 서울 강보합. 좀 오른다, 간다. 좀 더 오른다. 좀 더 오른다. 근데 고평가 영역이다. 지금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은 얼마 안 남았고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집은 뭘로 산다고요? 돈으로 산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겠네.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려면 실업을 해야 됩니다. 월급이 깎이든지 직업이 날아가야 돼요. 대기업, 큰 기업들 날아갈 수 있죠. 왜요? 뭐 자동차 회사들 예전에 뭐 기아 같은 회사 뭐 현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대 같은데 만약에 회사 어려서 날라져 실업자들 생겨봐요. 소득이 없어져 봐요. 그러면 집값 그냥 떨어지죠.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향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향하죠. 예, 결국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럼 정부 이런 대책을 왜 내는 거예요? 보여주기에.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어요. 자, 처음에 어떤 정책을 폈어요? 자, 집값을 잡는다고 규제 정책을 폈어요. 오히려 강남은 더 오르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잖아요. 더 올라가.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걸 바꿀 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스탠드가 잘못됐나 하니까 바꿀 거예요. 안 바꿔요. 그걸 더 강화해요. 그랬더니 더 올라가. 그럼 더 강화해. 그럼 지금 이런 거예요. 항상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은 뭐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부작용을 낳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금 체계.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예. 고민하고 있는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아, 씨, 부동산 지금 계속 전세 살아야 되는 건가? 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은 그거는 로또예요. 분양은 그 아파트는 그 조합원들의 그 개인 재산이에요. 이거를 뭘로 막아요? 여기다가 뭐를 넣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넣었어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의 부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조합원들의 부가 수분양자들한테 가요. 원래 취지는 뭐예요? 집값을 이거를 분양가를 낮춰 놓으면 이제 여기가 싸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했어요. 그전에는 HUG 보증공사에서 낮춰놨단 말이에요. 개포동의 아파트를, 개포동에 그 졌잖아, 자이랑 이걸 졌어요. 자, 옆에가 주변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에요, 평당. 5천만 원인데 HUG로 눌러가지고 3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이게 결과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로 가잖아요. 그렇지, 이게 5,500만 원이 되지.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정책을 피면 이걸 3천만 원에 분양하면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시장가 이런 데 가격이 결정이 된 건데 시장에서 결정이 된 건데 세상에 사람들이 다 집값 비싸고 개거품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소득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PIR이고 떨어졌다고 올라가서 그런 거지. 한 2015년도, 17년도까지는 저는 저평가로 봤어요.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서울의 웬만한 집은 이제 재가치를 받고 아니면 좀 더 비싸다고 보고 있고 네. 강남은 완전 고평가 영역으로 했는데 근데 그때 저평가 영역 때 사람들한테는 저건 너무 비싸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사기라 그랬다고요. 네. 3천만 원 낮추면 5,5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집거지한테 아무 의미도 없고 조합원들 자본을 뺏어다가 불특정 누군가 모르는 아무한테 로타리를 갖다가 퍼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 젊었을 때 했던 그 인플레이션까지 더한 그 자본의 값어치를 그냥 누군가한테 이제 털리는 그래서 헌법소원도 하고 하는 건데 전세로 예. 살아야 돼요. 전세 살면서 집값 좀 떨어진 거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양은 무조건 분양 말고요? 분양은 빼고 네. 분양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참 이런 질문이 이게 단순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은 어떤 상태요라고 물어봐요. 내가 예를 들면 헬스 트레이너예요. 누가 왔어요. 그러면 못 만드는 매뉴얼 책자 주면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지병 있으면 죽어요. 저는 올 초에 뭐라 그랬냐면 작년 초에 뭐라 그랬냐면 한 100억 있으시면 그냥 20억짜리 아세아 선수촌 아파트 사세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전세 살고 있는데 레버리지 써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그리고 좀 고평가형 있는 거를 살 것이냐. 서울도 너무 넓고 서울에도 아직 좀 덜 오르는 것들 요새 근데 이제는 그 금천 막 이런 소외된 것까지 지금 막 키받치기 하거든. 지금도 아직도 제 눈에는 좀 괜찮은 재건축이 있어요. 서울 근교에. 서울에서도 조금 뭐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냥 평범한 가정에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다른 투자할 것도 없고 그런 분이다. 네. 그럼 사실은 마포 용산은 좀 어떠세요? 마포는 저 금융위기에도 안 빠졌어요. 왜냐면 마포가 왜 안 빠졌을까? 그때 이후로 마포의 인프라 투어가 엄청나게 됐어요. 금융위기 때부터. 그 전부터도 됐고. 지하철. 척척척척. 그러다 보면 뭐예요? 회사들도 거기 다 있어요. 기업들이 많아요. 일자리들이 많아요. 다 거기 일자리들이 또 고액 연봉이잖아요. 웬만하면 1억씩 다 준단 말이에요. 부부가 하면 2억씩 받아요. 집값이 어떻게 떨어져요, 거기가. 거기는 조정도 안 받았어요. 그냥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좋다. 근데 싸진 않다. 사실 않다. 용산도 마찬가지로 싸진 않다. 여유 있으면 그거 사고 또 남는 것도 투자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살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알겠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결국에 우상향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계속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그리고 트렌드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소도시는 소멸해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뭐 지방 활성화해가지고 돈 갖다 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세금들 가져다가 정말 그 돈 아까운 돈 그냥 길에다 다 버리는 짓이에요. 절대 안 돼. 본인이 나라에서 인프라 깔아준다고 해서 김 작가님 어디 그 지방에 막 소도시 어디 출신이에요? 경상도.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 옆에 있잖아요. 조그마한 뭐 사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살 거예요? 영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살 거예요? 안 살잖아요.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안 살아요. 몰린다니까 대구로 모이고 부산으로 모이고 광역시 전주로 모이고 서울로 모여. 우리나라 서울 집값은 우상향하지만 지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렇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도시들 제 눈에 몇 개 보이고 못 살아남는 도시들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서울은 우상향이긴 해요. 그래서 그 약간의 부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사면 돼요. 근데 그 부침이 생각보다 좀 길 수가 있고 나는 이제 인베스터잖아요. 투자자잖아요. 고평가 영역이면은 나는 그거를 좀 잘 다루니까 나는 팔고 월세로 살죠. 그리고 그 자본을 다른 데로 나는 활용을 하지. 어디서 활용하세요? 나는 주식쟁이가 주식하면 되죠.